자, 제목이 민족 문화 수호 지키자라는 노력이에요. 일제가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그랬었거든. 우리 민족 정신이 어디에 많이 깃들어 있냐면 한국어, 한국 역사, 국자가 들어가잖아요. 나라 국자, 나라의 언어랑 나라의 역사. 이것만 파괴해도 우리 민족성이 사라지거든. 근데 우리의 선조들이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한국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일본이 자기들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왜곡, 변질시켰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왜곡시켰다는 거죠. 그것을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식민 지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한 것을 식민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왜곡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조선사 편수회를 통해서 조선사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합니다. 이걸 만든 학자들도 친일파들인데 요 사람의 제자들이 상당수가 우리나라 역사학계 쭉 계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가 상당수 온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한 부분이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타율적이다. 당파성이 있다. 정체란 말은 멈췄다는 거죠. 이것은 주로 빨강이들, 사회주의자들 기억나죠? 앞서 배웠던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요거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공식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보았어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을 한다. 일본을 봤더니 우리 일본은 이게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현재 여기다. 근데 조선 니들 역사 봤더니 니들은 여기서 멈춰 있어. 여기서 정체 멈춰 있어. 한마디로 니들은 중세 봉건 사회가 없어, 새끼들아. 요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세 봉건 사회로 발전하지 못하고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정체되어 있더라라는 빨강이들의 논리가 정체성론이에요. 타율성론은 타율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율, 우리 자율학습, 스스로 하는 거, 자율성이죠. 한마디로 우리 역사가 우리 스스로 굴러간 게 아니라 남들이 굴려준 역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야 조선 니들 역사 내가 공부해보니까 니들은 대륙에 중국으로부터 타율적으로 역사가 굴러왔고 바다로부터는 우리 일본에 의해서 역사가 굴러간, 니들은 스스로 굴러간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굴려준 역사야. 한국은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굴러갔어. 니들은 자율성이 없어. 그럴 능력이 안 돼. 라고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이것을 타율성론이라 부르고, 당파성론. 야 조선인들 니들은 모이기만 하면 팝을 나눠서 싸우지. 자 봐봐 니들 역사.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노론 소론. 봐봐 니들 역사가 말해주잖아. 니들은 붕당을 나눠서 싸우는 당쟁으로 망한 거야. 우리가 침략해서가 아니라 니들끼리 내부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니들의 민족성은 항상 단결이 안 되는 니들은 찌질한 민족이야 라고 부분적인 단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 양 일본 새끼들이 왜곡을 했는데 이것을 식민사관이라 부릅니다. 당연하게 우리 민족이 저항을 했겠죠. 그 짓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가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세 가지 구별하는 게 쫄라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민족주의 사학, 두 번째 사회경제사학, 세 번째 실증사학. 크게는 요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고 더 디테일하게는 이 학자들마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민족주의 사학은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을 민족으로 보고 그 민족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었던 것이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박은식과 신채호 선생님인데 특히 박은식은 졸라 중요합니다. 국혼, 나라의 영혼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영혼할 때 혼자거든. 국가에 혼이 있다고 봤어. 그래서 박은식은 이 한국 통사는 뭐냐면 일본이 우리 고종 알죠? 고종 황제, 고종 때부터 우리가 일본에 먹히는 경술국치까지를 정리해놓은 책이야. 한마디로 일본한테 먹히는 과정을 소개해놨고, 한국 독립운동 혈사는 피혈자거든. 우리 독립운동하면서 흘린 피의 역사. 한마디로 요게 일본이 쳐들어온 역사라면은 요것은 거기에 저항하면서 흘린 피의 역사입니다. 이런 걸 정리함으로써 이 사람은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의식 불러일으켜서 독립을 꿈꾸고자 했었던 아주 우리 민족 중심의 사고를 했던 사람이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우린 앞서 이 사람 이미 봤어요.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죠. 좀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이때 쓰여졌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고, 특히 이 한국 통사에서 국혼을 강조합니다. 비유를 들었어. 이렇게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정신이 있겠죠.
근데 육체가 없더라도 정신이 있으면 육체는 살릴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나라야. 정신에 해당되는 게 역사라고 보았어. 똑같은 논리고 육체가 없더라도 정신이 있으면 육체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나라는 지금 망했지만 역사를 지키면은 언젠간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본 것이 이 박은식의 한국통사에서 국혼을 강조한 박은식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 비유 졸라 중요하고 있다 나옵니다. 신채호는 고대사 연구의 주인공이에요. 고대사는 단군 신화부터 해서 삼국시대 이때를 고대사라 그러는데 여기에 관심 많았던 신채호, 특히 조선 상고사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어.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게 나 아자거든. 나랑 내가 아닌 것 간의 싸움의 역사가 역사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나랑 한마디로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아닌 민족 간의 싸움, 전쟁의 역사이다 라고 본 것이 신채호예요. 신채호 우리 앞서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요? 임시정부에 있을 때 이런 말 했었잖아. 이완용은 있는 나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마저 팔아먹었다고 하면서 이승만 졸라 욕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의열단 선언문 기억납니까? 김원봉이 신채호한테 의열단의 행동지침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민중이 직접 폭탄을 던져야 된다, 혁명해야 된다 했던 이 신채호 되게 좀 과격하고 이런 무력을 좀 좋아하거든. 그래서 역사는 나와 아니면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 아닌 것 간의 이 갈등이 이어져 온 것이 역사이다. 졸라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 상고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 조선사 연구초는 이건 원래 이제 동아일보였나 연재하던 것을 묶어놓은 건데 1학기 때 우리 묘총의 서경천동동 배웠을 거예요. 그것을 조선 천년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봤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생략. 일단 조선 상고사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 박은식과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이 요 후배들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정인보, 문일평, 안재영 얘네들은 조선학 운동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선의 언어, 역사, 문화, 정신과 관련된 것을 연구하자는 쪽이야.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하고 비슷하죠. 특히 정인보도 민족의 정신을 강조했는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런 얼 빠진 새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얼을 강조했던 정인보, 특히 이 사람들은 조선학 운동을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도 후기에 실학 기억납니까?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 우리 박지원 이런 거 배웠잖아. 이런 실학을 재평가했습니다. 이거 가치 있는 학문이구나. 특히 1936년인가가 정약용 선생님 기억납니까? 천재. 정약용 선생님이 죽은 지 100주년이 되거든.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정약용 선생님이 수많은 책들 있죠. 요것을 묶어서 만들었어. 이것이 그 유명한 여유당 전서라는 거야. 여유당은 정약용의 또 다른 호입니다. 정약용이 원래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잖아. 근데 여유당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호인 여유당 전서. 전서라는 것은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정약용의 글들이 여기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선학 운동. 조선학 운동은 박은식,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 사학 눈치챘죠? 사회, 경제 이런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강이 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빨강이 이 사람들이 사회나 경제 이런 단어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쪽 사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백남훈, 아니나 다를까 빨강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쌤 얘기했었을 거예요. 계급 투쟁을 본다 그랬잖아. 부르주아 계급이 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는데 부르주아 계급은 재산이 많은 애들, 프롤레타리아 애들은 재산이 없는 애들. 그래서 이런 빨강이들은 유물사관으로 역사를 봤어요. 그럼 유물이 이게 물질이거든. 어떤 재산이라고 보면 돼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랑 물질이 없는 프롤레타리아가 있는데 이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새끼들 똥침 놓고 얘네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빨강이들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는 유물사관, 물질을 누가 차지하냐를 두고서 싸우는 것이 역사이다 라는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역사를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유물사관에 의하면 공식이 있거든. 아까 봤었던 요 공식, 일본이 우리 이거 없었다고 했었던 요 공식, 여기 유물사관에 의해서 빨강이들은 저 공식에 맞춰서 역사를 연구하거든.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 너네 봤더니 이거 없더라, 찌질한 새끼들 이랬는데 백나훈이 한마디 하죠. 꺼지세요. 내가 봤더니 한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이란 말은 어느 나라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해 왔음을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야 일본 새끼들 와봐. 내가
알려줄게. 우리나라 역사 내가 봤거든. 봤더니 우리나라도 요 단계로 발전을 했어. 새끼들아. 니들이 말하는 요거 있더라. 응? 없더라가 아니라 있어. 새끼들아 해가지고 일본의 정체성론을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요 표현이 되게 잘 나와. 일본이 위에서 우리는 여기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체성론을 주장했는데 요것을 빨강이 백남은, 다른 말로 사회경제사학에서는 이것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정체성론을 반박했다라는 거. 요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 알고 이해하면 졸라 쉬운 것이 요 부분입니다. 실증사학은 말 그대로 증거에 의해서 역사 연구하는 쪽이에요. 문헌, 책을 증거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서술,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사료가 있느냐를 가지고 역사서술하는, 좀 재미가 없어요. 무미건조하고 좀 그래. 민족주의 사학은 약간 주관적이고 그렇고. 그래서 단체 진단학회 진단학보를 발행했습니다. 대표적 사람이 이병도 손진태인데 중요한 건 민족주의 사학, 그다음에 사회경제 사학 정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단체를 기억해 줘야 돼요. 시기별로 구별하면 아주 좋습니다. 20년대는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고, 요것이 30년대 조선어학회로 개성이 되고, 요것이 중요해요. 조선어 연구회는 가갸나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가가 거겨 하잖아. 어렸을 때 한글과 관련된 날을 제정했는데 가갸날, 이것이 훗날 한글날로 개칭이 되고, 우리가 현재 10월 9일을 한글날로 해서 빨간 날, 학교 안 가는 날로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기념하자. 한글날,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20년대에 만들었고 기관지 한글을 발행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어 학회로 바뀌는데, 얘네들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싶어 했었고, 표준어,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 표기법을 통일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우리말 혹은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시도란 말은 완성을 못했다라는 거야. 왜? 끌려가. 일본 애들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킵니다. 어떤 여학생이 잡혔는데 얘를 취조하다 보니까 한글을 연구하는, 그리고 큰 사전을 편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은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급습해서 잡아들였더니 조선학회라는 게 있었고, 얘네들이 한글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 한다라고 뒤집어 씌워. 그래서 우리 앞에 배웠던 거 치안유지법 기억납니까? 1920년대 일본이 만든 거 문화통치기 때 배웠는데, 사회주의자 때려잡는 법이었고 독립운동가 때려잡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요 치안유지법에 근거해서 한글 연구하는 조선학회 회원들을 끌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싸다고 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몇 명 죽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선학회 회원들이고, 그때 빼앗긴 큰 사전 원고입니다. 이게 나중에 없어진 줄 알았더니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조선학회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찬을 시도했지만 완성짓지 못한 거, 요 표현. 참고로 요 조선학회 사건을 소재로 만든 영화가 앞에도 몇 번 소개했지만 말모이란 영화 있죠. 이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모태로 만든 영화입니다. 자, 암기법. 조선어 연구에는 한글이란 단어가 들어가. 한글. 그래서 한글과 관련돼 있는 단어가 들어가면 조선어 연구회고, 조선어 학회는 어떤 통일이나 기준을 좀 잡아줍니다.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도 통일이죠. 표기법 통일한, 그리고 사전도 어떤 통일이나 기준이잖아. 이런 거 물론 시도만 했지만 기준한.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 조선어 학회는 기준이나 통일을 잡아주면 조선어 학회,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면 안 까먹습니다. 종교계가 일제강점기 때 여러 노력을 합니다. 개신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라고도 하죠.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일본의 전통 종교를 신도라고 하는데, 일본은 다신교예요. 각 가정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 어마무시한 신들이. 어떤 신인지도 몰라.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도 신인데 조상신을 모시는 신사도 있습니다. 여기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를 예배드리는 곳을 신사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요 신사에 참배를 했는데, 이걸 거부했던 것이 개신교 사람들이고, 주기철 목사가 이런 거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개신교 학교도 폐교당하고, 그래서 지조가 있었어, 교회 사람들은. 근데 이것이 아주 유명한, 읽어볼까요? 조선신궁이야. 이게 신사라고 해도 돼요. 신사 중에서도 최상위 신사를 뭐라 부르냐면 신궁이라 불렀어요. 일본에 가면 2세 신궁이라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급의 신궁을 만들었어. 어디다가? 여기 어디 있었던 거냐면 서울 남산
남산에 가면 그 케이블카도 있고 남산 타워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거기야. 그래서 여기 신궁을 만들었는데 이 신궁은 신사 중에서도 왜 최상급이냐면 여기에 모신 신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천황 영혼과 그리고 일본의 조상신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원조신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태양신을 모신 신사를 특별히 신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신궁을 남산 서울 한복판에 받고 여기서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거든.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전기를 딱 끊기 위해서 딱 가운데 내려다 보이는 데다가 딱 만들고 최상위 신사를 만들어 놓고 강요했던 거죠. 여기에 주기철 목사 등 거부를 하다가 지조를 지키다가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천도교는 우리 앞서 배운 동학이 계승이 된 거예요. 3.1운동에 열심히 참여했었죠. 민족대표 33인 중에 손병희 선생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3대 교주. 그리고 개벽이란 잡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불교 한용운 선생님이 노력을 했고 이런 단체가 있었고 일제에 저항을 합니다. 일제가 사찰령이라는 걸 만들거든. 사찰령은 이 절이 있으면 절의 최고의 짱이 주지 스님이거든. 주지 스님을 일본의 총독이 임명하는 구조였는데 거기에 저항했던 것이 한용운. 불교 천주교는 성당 다니는 사람,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죠. 이런 데 관심이 있었고 의미인단이라고 하는 어떤 무장투쟁 단체도 있었어요. 원불교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창시했고 새 생활운동인데 새로운 생활운동 하자. 허례허식을 폐지하고 저축 절약 금주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자. 바른 생활을 하자. 이런 새 생활운동을 펼쳤던 것이 박중빈의 원불교. 참고로 원불교는 지금도 있고 전북 익산에 가면 원광대학교 있죠. 거기가 원불교 재단입니다. 대종교 아주 유명하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나철이라는 사람이 창시했고 마지막에 일본은 나철 죽이려고 쫓았는데 나철이 이제 만주까지 가다가 쫓기다가 자살을 하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대종교. 그리고 개천절을 기념했고 만주에서 중강단이라는 걸 조직을 합니다. 무장투쟁 집단이고 이것이 북로군정서군으로 계승이 된다라고 앞서 배웠습니다. 특히 북로군정서군은 우리나라 최대의 전투 승리였던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이었었죠. 김자진 장군과 아이들. 청산리 대첩의 주인공이 대종교인들이었었다는 거 정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20년대 많은 시인들이 시를 썼는데 저항시들이 써져요. 한영원의 님의 침묵, 이상화의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오는가, 시문의 그날이 오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 님의 침묵.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님이 요 님은 뭐 광복을 꿈꾸는 우린 빼앗긴 조국을 말하겠죠. 나의 님은 갔습니다. 우리 나라 망한 걸 표현한 것 같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은 망한 나라를 말하는 것 같죠. 봄은 광복을 말하는 것 같고 심은 그날이 오면 내가 서울에 있는 종에 나의 대가리를 받고 두개골이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더라도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그날이 오면 좋겠다. 그거를 묘사한 것이 그날이 오면. 그 다음에 30년대는 아주 무서운 시대예요. 일본 애들이 민족 말살 통치하느냐고 대놓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던 시기였었잖아. 이때 상당수는 여기 보는 것처럼 친일 활동을 합니다. 이광수, 최남선, 요 쓰레기들. 요 애들이 옛날에는 독립운동했었어. 28 독립선언서 썼던 이광수, 천재. 3.1 독립선언서 썼던 최남선, 천재. 이 천재들이 30년대에 친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친일. 나중에 잡아서 물어봤죠. 니들 왜 친일이니? 안타깝게 했더니 일본이 패망할지 몰랐대. 그나마 솔직하니까 봐줘야 되나? 이런 사람들의 제자들이 상당수가 아직도 문학계에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30년대 이런 친일파가 있는 반면에 목숨 대놓고 목숨까지 잃었죠. 독립운동했었던 문학작품으로 독립운동했었던 이 저항시인들을 기억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윤동주, 이육사, 윤동주의 서시, 별에는 밤, 이육사의 이 작품들. 윤동주 이 사람 봐, 눈빛 봐. 아주 사나게 생겼죠. 이 사람은 우리 앞서 배웠었던 요 북간도 지역 있죠. 여기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거기로 갔다가 나중에 일본까지 유학을 가죠. 근데 일본에서 유학을 갔는데 일본에서 잡아들여. 독립운동한다고. 실제로 윤동주는 독립운동에 마음이 있었고 잡아서 감옥에, 후쿠오카 감옥이었나? 거기서 일본 애들이 죽입니다. 약물을 투해. 한마디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전쟁하는데 전쟁에 써먹기 위해서 약품을 개발을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생체 실험을 하거든. 그래서 윤동주를 생체 실험해서 죽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쓴 작품들을 모아 만든 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아주 눈빛도 순수하지만 아주 순수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쓴 서시 내용 선생님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요 네 줄만 봐도 막 눈물 날 것 같아.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어머니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이 두 시만 봐도 되게 서정적이고 연약한 어떤 여린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선한 눈빛의 윤동주. 이 사람을 소재로 만든 영화 동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재로 만든 음식 동동주. 동동주는 빼주세요. 농담입니다. 자, 이육사.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한 손에는 폭탄을 들고 한 손에는 펜을 들었던 사람이야. 왜 폭탄을 들었다고 표현을 하냐면 의열단 기억납니까? 일제강점기 때 폭탄을 던졌던 이랑한테 폭탄을 던지든지 총독부 건물, 동양적지 주식회사 건물 폭탄 던지는 걸로 일본에 간담을 사늘게 했었던 의열단 기억나죠? 이 사람도 의열단원이었어. 그래서 의열단은 뭘 하다가 시 쓰고 이 사람이 쓴 시가 광야, 청포도, 절정. 광야나 절정은 되게 이름 자체가 되게 거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거친 부분은 거친 일제강점기를 묘사한 것 같고 청포도는 스님 좀 찾아봤더니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자기 고향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시들을 써서 저항했었던 사람들이 윤동주, 이육사. 더군다나 이육사는 요 이육사가 자기 이름이 아니죠. 원래 이름은 이원록이래. 근데 왜 이육사가 이 사람 이름이 되었냐면 감옥을 6번 갔는데 그중에 수임번호 거기에 이름이 아니라 명찰을 번호표를 주거든. 그중에 이육사란 번호를 받았었나 봐. 264번. 근데 공교롭게 성이 또 이시네.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나는 앞으로 이육사라 부르겠다. 어떤 일본에 대한 저항의 의지인 것 같아. 그래서 이육사. 한 손에는 펜과 한 손에는 폭탄을 들었던 이육사. 졸라 멋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시립니다. 선생님보다도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죽었어. 특히 윤동주 저 순수한 눈빛, 선생님이 눈빛을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자, 한번 관련된 자료를 좀 볼게요. 요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작품인데 대표적인 저항 작품들 3가지 올려놨네요.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래서 빼앗긴 들은 우리 나라를 빼앗긴 거, 봄은 광복, 시문, 저항 문학. 두개골이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좋아 죽겠다. 그날은 광복이 오면은 두개골이 깨져서 피를 철철 흘려도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노천명 친일파네요.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아가자. 영광의 날, 귀한 부르심. 한마디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일본의 총알바지, 일본이 전쟁 중인데 성스러운 전쟁에 나아가자라고 했던 쓰레기. 노천명 친일파 시로 유명합니다. 저 시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한번 정리. 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 일본이 왜곡한 것을 식민사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 이런 단체랑 이런 책을 썼죠. 그래서 3가지로 왜곡했죠. 타율성론, 우리나라 역사는 중국과 해양의 일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당파성론, 우리 민족은 맨날 싸우기만 한다. 정체성론, 우리 민족은 요 역사 단계에서 요게 없더라. 그래서 화가 난 우리 역사 지식인들이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민족의 정신을 강조했었던 신채호, 박은식. 특히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으로 봤고, 그리고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은식이 중요합니다. 박은식은 한국 통사에서 민족의 혼을 강조했죠. 그래서 형체가 없어도 혼이 있으면 부활한다. 나라가 없어도 혼에 해당되는 역사가 있으면 부활한다. 역사, 민족 혼을 강조했었죠.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을 썼고, 통사가 일본의 침략 역사라면 이거는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정의부는 우리의 얼 빠진 새끼 를 강조했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학 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강조했었던 거. 그래서 정약용이 죽은 지 100주년이라서 여유당 전설을 써서 실학을 평가했었다라는 거. 자, 이쪽은 좀 빨간색 역사학이었죠. 백남훈
빨간색들은 유물사관에 의해서 역사 연구한다 그랬어요. 물질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을 역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요거. 그래서 한국사도 세계사적인 보편성에 따라 공부를 해봤더니 요 단계에 따라서 요게 있더라, 없는 게 아니라 있더라. 그래서 정체성론을 반박했죠. 그리고 실증사학은 객관적인 역사 연구하는 요런 사람들, 요런 단체, 요런 책을 발행했었던 거 알아두고, 국어 연구는 두 가지 알면 되죠. 20년대 요거, 30년대 요거 이렇게 기성되었고, 요 때는 한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죠. 여기는 어떤 통일 기준을 잡아줬었죠. 그리고 편찬 시도 완성 못했고, 조선학계 사건, 말모의 사건, 종교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벽, 선도교, 대종교가 제일 중요하죠. 나철, 오교, 무장투쟁 단체 청산의 대체 주인공이 되었고, 불교 한용운 기억하고, 원불교 박중빈 새생활운동, 기독교 신사참배 거부운동, 천주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론 3.1운동 이후에 상기죠. 1920년 4월에 창간되었고, 요거 도와줬다라고 우리 앞에 배웠어요. 그리고 요거 손기정, 요거는 선생님이 미래인에서는 소개 안 한 것 같아요. 1930년도에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했거든요. 근데 가슴팍에 일장기가 있으니까 손기정 선생님이 우울해합니다. 울었어. 가슴을 푹 숙이고 꽃으로 일장기를 가립니다. 근데 나중에 일장기가 보이기도 하잖아. 근데 그것을 국내에서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흐리게 지워놓고 이렇게 신문을 발행을 했죠. 이걸 계기로 동아일보가 일본한테 찍히죠. 이것이 일장기 말소 사건인데, 손기정 선생님 일장기를 달고 일본 국적으로 마라톤에서 우승해서 되게 안타까워했었죠. 하지만 1992년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이때 후배였던 황영조 선수가 또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땁니다. 그 현장에 황영조가 땄을 때 손기정 선수가 옆에 있었거든. 그래서 울면서, 이 손기정 선수가 울면서 후배가 이제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했잖아. 자기는 일장기 달고 뛰었는데. 그래서 그 후배가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자기가 꼭 안아주고 뽀뽀 해주고 자기가 이제 한이 풀렸다라고 했었던 일화가 유명하죠. 그리고 40년대 되면은 40년에 요 두 신문이 일본이 아예 폐간 없애버립니다. 광복 위에 부활하지만. 그리고 이런 교육단체에서도 민족운동을 했었다라는 거. 요 정도. 다른 학교 출판사에 있는데 요 미래에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알아두세요. 한국인이라면 알아둬야 될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조선어 연구에 20년대 있었죠? 한글이라는 단어 들어갔죠. 맞죠? 이것이 개성된 것이 30년대 조선학계. 어떤 통일 기준은 잡아주죠? 통일한 표준어. 맞죠? 박은식은 민족 혼을 강조했죠. 하지만 상고사는 신채우고, 이걸 강조한 것은 한국통사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베를린 올림픽, 아니죠.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선수 사진 바꾼 것은 동아일보였었죠. 천도교는 동학을 개성한 거고, 개벽 맞습니다. 조선학계는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었죠. 식민사관 대표기관은 조선사 편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식민사관 대표적인 거 3개, 정체성론, 타일성론, 당파성론이 있었죠. 모이면 붕당을 나눠서 싸운다. 박원식은 국헌 강조했었죠. 어디에서? 한국통사란 책이었습니다. 동아일보는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이때 베를린 올림픽의 최고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독일의 히틀러였어요. 전쟁 일으키기 전에 자기네 나라에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베를린 올림픽을 열었고,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거기서 달렸죠. 근데 일장기가 달려 있어서 우울했고 몰래 태극기를 앞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국했더니 일본 애들이 녹음기를 틀고 자기가 일장기 달고 우승해서 기쁘다라고 말하라고, 녹음하라고 강요를 하죠.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동아일보가 삭제했죠.